그날 밤 나는 칼을 쥐고 그녀의 목에 대었다. 피가 흘러내릴 것 같은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스치던 공포가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왜? 그녀가 속삭였지만 나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복수는 이렇게 달콤해야 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새로 이사온 준호의 집들이에 초대받은 나는 평소처럼 평범한 저녁을 기대하며 문을 두드렸다. 준호는 내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이었다.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고 여자 얘기를 나누고 인생의 고난을 공유한 사이, 그의 결혼 소식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따뜻한 공기와 웃음소리가 나를 맞이했다. 얘야, 왔어. 늦었네. 준호가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다. 방 안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직장 동료들, 옛 친구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수연. 수연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길고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입가에 걸린 미소.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색깔이 방 안의 모든 조명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파티는 순조로웠다. 와인 잔이 오가고 피자 냄새가 퍼지며 누군가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구석에 서서 준호를 지켜봤다. 그는 수연의 팔을 감싸 안고 그녀의 귀에 속삭이곤 했다. 부러울 정도의 커플이었다. 너도 빨리 여자친구 만들어. 민준아, 이준호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 같은 놈은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킬 무렵 수연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이게 뭐야? 왜 내 사진이 여기 올라와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야, 수연아. 수연은 핸드폰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그녀의 사진이 누군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녀와 다른 남자의 포옹 사진이었다. 이 새끼가. 누가 찍었어? 그녀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누군가 속삭였다. 설마. 그 사람, 그리고 그녀의 눈이 나에게 멈췄다. 너지. 민준, 내가 찍은 거잖아. 나는 멍하니 그녀를 봤다. 그 사진은 작년 여름 준호의 생일 파티에서 찍힌 거였다. 수연이 취해서 다른 남자와 춤을 추다 포옹한 장면? 나는 그걸 장난으로 찍어 준호에게 보여줬고 그는 웃으며 수연이 춤추는 거 귀엽네 라고 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문제인가? 수연 씨, 그건 내가 입을 열자 그녀가 소리쳤다. 닥쳐. 내가 일부러 올린 거지? 나랑 준호 형 망치려고.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준호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수연은 이미 통제불능이었다. 이 새끼들 다 내 친구잖아? 다 같이 나 놀리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 그건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녀가 와인 잔을 집어들더니 내 쪽으로 던졌다. 유리가 깨지며 내 셔츠에 와인이 쏟아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나는 나섰다. 수연 씨, 진정해. 그 사진은 장난이었어. 준호한테만 보여준 거고, 하지만 내 말은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내 가슴을 밀쳤다. 장난. 이게 장난이야? 너 같은 놈이 준호 옆에 있는 게 싫어. 그녀의 손톱이 내 피부를 파고들었다. 통증이 스쳤지만 더 큰 충격은 준호의 반응이었다. 그는 멍하니 서서 나를 봤다. 민준아. 너 진짜 그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준호야. 믿어. 하지만 그의 눈빛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이 보였다. 파티는 엉망이 됐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수연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가 나를 따라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 민준아. 수연이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내일 얘기하자.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힘은 약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연의 그 눈빛, 준호의 그 의심. 왜 그 사진이 갑자기 문제였을까? 핸드폰을 열어보니 내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내가 올린 적 없는 사진. 누군가 해킹했거나. 아니, 그건 불가능했다. 나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일, 오해야. 내일 만나서 풀자의 답장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갔다. IT 업계에서 일하는 나는 평소처럼 코드를 두드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어제의 장면으로 가득했다. 점심시간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만나자. 커피숍에서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알았어. 1시 괜찮아. 커피숍에서 만난 준호는 달라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져 있었고 미소가 없었다. 수연이가 밤새 울었어. 그 사진 때문에. 그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놀랐다. 트라우마. 무슨, 준호가 끊었다. 너한테 말 못했지? 수연이 전 남자친구가 그녀 사진을 유포해서 직장 그만두고 정신과 다녔어. 그런데 내가 그 사진을. 내가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테이블이 흔들렸다. 누가 올린 거라고. 내 계정 해킹됐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해킹. 민준아, 내가 왜 그럴 이유가 있겠어? 하지만 수연이가. 그녀가 내가 날 뺏으려고 한다고 믿어. 그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뭐? 나를. 미쳤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그녀가 불안정해. 미안해. 당분간 연락 끊자. 수연이 진정될 때까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의 등을 보며 소리쳤다. 준호야, 우리 10년 친구잖아. 이게 다야.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부터 내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준이 그 여자친구 사진 유포한 거 맞아? 준호랑 싸웠대. 이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다. 나는 증명을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이버 범죄팀이 내 계정을 조사했지만 IP 추적이 어려웠다. 해킹 흔적이 없어요. 본인 계정에서 업로드됐습니다. 그 말에 나는 절망했다. 수연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나는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이해는 곧 분노로 변했다. 왜 나를 타깃으로 한 거지? 나는 그녀를 만났다. 준호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다. 그녀가 나오자 붙잡았다. 수연 씨,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내가 날 망치려고 한 거잖아. 그녀가 밀치며 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그 후 나는 홀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연의 과거를 검색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 그 사진 유포 사건. 기사들이 나왔다. 여성 연예인 지망생, 프라이버시 침해로 고소. 수연은 연예계 지망생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 후 그녀는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왜 나한테 화살을 돌린 거지? 더 깊이 파고들다. 나는 발견했다. 그 사진을 올린 계정 내 계정이 아니었다. 비슷한 아이디지만 가짜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분노가 피어올랐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거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수연 자신일 가능성이 컸다. 그녀가 왜 그랬을까?
준호를 독차지하기 위해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며 그녀의 SNS를 뒤졌다.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녀의 비공개 계정에서 익명의 누군가에게 민준이 그 사진 가지고 있대. 어떻게든 없애야 해.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복수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복수는 서두르면 실패한다. 나는 그 말을 떠올리며 계획을 세웠다. 먼저 준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척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진 지웠어.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답장은 늦었지만 왔다. 그래. 수연이도 진정됐어. 다음에 보자.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인내가 무기였다. 한편 수연에 대한 조사는 계속됐다. 그녀의 과거는 더 어두웠다. 전 남자친구는 단순한 사진 유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동영상을 협박 도구로 썼다. 수연은 그로 인해 자살 시도를 했고 가족과도 멀어졌다. 기사 한 편에 그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나는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을 거야. 누구든 날 건드리면 끝장낼게. 그 말은 그녀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타깃이 됐다. 왜 나일까? 나는 그녀의 패턴을 분석했다. 그녀는 약점을 파고들었다. 준호와 나는 가까웠다. 내 약점은 충성심. 그녀는 그걸 이용해 나를 악당으로 만들었다. 가짜 계정을 만들어 사진을 올리고 파티에서 폭발시킨 거다. 증거를 위해 나는 해커 친구를 불렀다. 형, 이 계정 추적해줄래? 그는 웃었다. 민준아, 이건 범죄야. 하지만 내 친구니까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왔다. IP 주소는 수연의 집 근처 카페였다. 이제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더 파헤쳤다. 그녀의 SNS 뒤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스폰서와의 거래, 돈을 위해 몸을 파는 뉘앙스의 포스트들. 그리고 준호 그는 그걸 모를 터였다. 순진한 준호는 그녀의 트라우마를 핑계로 모든 걸 용서했다. 파티 후 한 달, 나는 다시 초대받았다. 민준아, 화해하자. 수연이가 미안하다고 해. 준호의 목소리였다. 나는 갔다. 이번에는 작은 모임, 우리 셋뿐. 아파트는 여전했다. 수연이 문을 열었고 미소 지었다. 민준 씨, 그날 미안했어요. 와인 사고도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뒤에 숨긴 뱀의 혀. 저녁 식사 중 대화는 어색했다. 준호가 와인을 따랐다. 이제 다 잊자? 우린 형제잖아.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 웃었다. 맞아요. 민준 씨 덕분에 우리 더 가까워졌어요. 그녀의 손이 준호의 무릎에 얹혔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수연 씨, 이거 봐요. 내 과거 기사.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준호가 물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수연이가 전 남자친구한테 당한 거 알아? 사진 유포. 그런데 그 패턴이 최근 내 계정에 올린 사진처럼. 수연이 소리쳤다. 거짓말. 민준 씨가 날 또 공격하려는 거야. 그녀가 일어나려 했지만 준호가 그녀를 잡았다. 수연아, 진정해.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IP 추적 스크린샷. 이 카페, 내 집 근처잖아. 가짜 계정 만든 거, 너지? 수연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아니. 그건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준호야, 믿어. 이 새끼가 날 함정에 빠뜨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봤다.
민준아, 이게 무슨. 나는 차분히 말했다. 준호야, 그녀가 우리 사이를 끊으려 했어. 왜? 내가 날 너무 믿어서. 그녀 과거처럼 약점을 이용한 거야. 준호가 수연을 흔들었다. 진짜야, 수연이 흐느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불안해서 그녀의 고백이 시작됐다. 전 남자친구 사건 후 그녀는 모든 남자를 의심했다. 그리고 나를 준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제거하려 한 거였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연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는 그녀를 안았지만 그의 팔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일어섰다. 난 용서할게. 하지만 진실을 알았으면 해. 문을 나서며 나는 수연의 시선을 느꼈다. 그건 증오였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의 속삭임이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복수의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용서. 그건 가짜였다. 진짜 복수는 그녀의 모든 걸 빼앗는 거, 그녀의 비밀을 폭로하는 거. 나는 그녀의 SNS 거래를 캡처했다. 스폰서와의 더러운 채팅. 오빠, 오늘 밤에 만나요? 돈은 그걸 준호에게 보낼까? 아니, 아직. 더 기다려야 했다. 며칠 후, 준호가 전화했다. 민준아, 고마워. 수연이랑 얘기했어. 상담받기로 했대.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웃었다. 다행이야. 난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무너짐을 상상했다. 그녀는 이제 나를 두려워할 터였다. 그러나 복수는 반작용을 낳는다. 그날 밤, 내 집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내가 한 짓, 후회할 거야. 익명의 편지. 수연의 필체였다. 그녀의 반격이 시작된 거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내 삶은 변했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준호와의 우정은 금이 갔다. 그는 수연을 선택했다. 미안, 민준아. 그녀가 필요해.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홀로 남았다. 그리고 그 고독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수연의 다음 수는 빨랐다. 내 회사의 익명 제보. 민준 씨, 여성 스토킹. HR이 나를 불렀다. 설명해 보세요. 나는 증거로 대응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저놈 위험해. 나는 직장을 지켰지만 피로가 쌓였다. 그럼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녀의 가족 아버지는 빚더미, 어머니는 병원 신세. 수연은 그걸 숨기고 인플루언서로 돈을 벌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 스폰서에게 연락했다. 수연 씨, 위험해요. 그녀 남친이 알아챘대. 스폰서가 물었다. 뭐? 그럼 끊어야지. 거래가 끊겼다. 수연의 SNS가 조용해졌다. 그녀의 포스트가 줄었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무너지고 있음을.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였다. 겨울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눈으로 뒤덮였다. 내 마음처럼. 준호와의 연락은 끊겼다. 그는 수연의 치유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속으로 비웃었다. 치유. 그녀는 늑대였다. 양의 가죽을 쓴. 내 복수 계획은 3단계였다. 첫째, 그녀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기. 이미 스폰서 하나가 빠졌다. 둘째, 그녀의 명성을 훼손. 셋째, 준호의 눈에 그녀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먼저, 그녀의 인플루언서 활동.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그녀의 거래를 폭로했다. 이 인플루언서, 몸으로 돈 버는 거 봐에 캡처된 채팅을 올렸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수연. 그 미인.
진짜 그녀의 팔로워가 줄기 시작했다. 브랜드들이 연락을 끊었다. 계약 해지합니다. 수연의 반응은 빨랐다. 그녀가 내 집으로 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을 가른다. 민준 씨. 문 열어요. 나는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화장기 없는 그녀는 평소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지친 여자였다. 당신이야? 왜 날 이렇게 해? 나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왜?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녀가 울었다. 내가. 미안해. 과거 때문에. 준호를 잃을까 봐 그녀의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 그걸 핑계로 나를 희생시켰어. 내 우정, 내 직장, 내 모든 걸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도와줘. 돈이 없어. 가족이. 나는 웃었다. 가족. 내 아버지 빚, 어머니 병원비. 내가 왜 그녀의 눈에 증오가 되살아났다. 악마야, 당신이 그녀가 나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나가. 이게 끝이 아니야. 문을 닫으며 나는 느꼈다. 쾌감. 하지만 동시에 공허. 다음 날 준호가 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아, 수연이가. 그녀 팔로워가 다 사라졌어. 내가 한 거지.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 그녀가 날 먼저 망쳤으니까. 준호가 소리쳤다. 왜? 그녀는 아파. 상담 중이야.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가짜 계정 스크린샷, 그녀의 폭로 포스트. 이게 그녀야. 내가 아는 수연이 아니야? 준호가 무너졌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내가. 모를 리가 없었어. 그녀의 돈, 어디서 났는지 그는 울었다. 10년 만에 보는 그의 눈물. 나는 어깨를 두드렸다. 준호야, 깨달았으면 돼. 이제 끝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다. 민준아, 너도 똑같아. 복수로 날 아프게 해. 그 말은 칼이었다. 나는 흔들렸다. 내가 된 게 뭐지? 수연만큼의 괴물. 하지만 후퇴는 없었다. 내가 선택한 거야? 그녀를. 준호가 나갔다. 그 후 그의 전화는 차단됐다. 수연의 문헌짐은 가속됐다. 그녀의 SNS는 삭제됐고 기사들이 나왔다. 인플루언서 스캔들, 불법 거래 의혹. 그녀는 언론에 포위됐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울며 말했다. 모두 오해야?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하지만 증거는 산더미였다. 나는 지켜봤다. TV 뉴스에서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복수의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파티의 그날, 깨진 유리, 준호의 의심.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었다. 그녀가. 그러나 복수는 고립을 가져왔다. 내 친구들은 멀어졌다. 민준이 너무 독해. 회사에서도 승진이 취소됐다. 이미지 문제로 나는 홀로 남았다. 서울의 눈 속에서 나는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었다. 수연의 마지막 카드는 가족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내 집으로 왔다. 노인, 떨리는 손. 제발, 내 딸 살려줘. 빚 갚을게. 나는 돈을 줬다. 하지만 그건 함정. 그가 준 서류에 수연의 서명이 있었다. 이건 그녀의 계획, 아니, 그냥 절박함이었다. 나는 후회했다. 왜 돈을 줬을까? 그날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 단계. 준호에게 모든 걸 보여주기. 나는 영상을 만들었다. 수연의 채팅, 폭로, 그녀의 고백. 준호야, 이걸 봐. 하지만 보낸 후 후회했다. 너무 멀리 갔나?
준호의 답장은 없었다. 대신 경찰이 왔다. 민준 씨,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수연이 고소한 거였다. 그녀의 반격. 나는 체포됐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나는 웃었다. 드디어 왔어. 경찰서의 조명은 차갑고 공기는 습했다. 나는 취조실에 앉아 형사의 질문을 받았다. 왜 그랬어? 증거 조작.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실입니다. 그녀가 먼저 형사가 한숨 쉬었다. 증거가 산더미지만 내 동기도 복수야. 공정하지 않아, 공정.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구속된 채 나는 세상을 봤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증인을 모았다. 해커 친구, IP 기록. 재판은 길었다. 수연은 증인석에 앉아 울었다. 그가 날 파괴했어요. 내 삶을 배심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준호는. 그는 오지 않았다. 그의 부재가 더 아팠다. 재판 중 티스트가 있었다. 수연의 전 남자친구가 증언했다. 그녀는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 사진 유포. 그녀가 먼저 협박했지. 그의 말에 법정이 웅성거렸다.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옛 채팅 로그. 그녀의 패턴이 드러났다. 판사는 나를 무죄로 했다. 피고는 자위행위 하지만 승리는 쓰디썼다. 나는 자유지만 모든 걸 잃었다. 직장, 친구, 준호. 서울의 거리는 여전했지만 나는 낯설었다. 퇴원 후, 석방 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흐렸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익명. 축하해. 이제 내 차례야. 수연이었다. 그녀의 최후의 반격. 그날 밤 내 집에 불이 났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제가 됐다. 옷, 사진, 추억. 나는 병원에 실려갔다. 화상은 경미했지만 영혼은 타들어갔다. 수연의 짓이었다. 그녀는 도망쳤다. 경찰이 쫓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병원 침대에서 나는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도와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미안해. 수연이가. 그녀가 사라졌어. 그는 왔다. 병실에서 우리는 마주봤다. 그의 눈은 붉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를 믿었어. 그의 고백이 쏟아졌다. 수연이 그를 조종했다. 돈, 섹스, 모든 걸 너 없이 못 살겠어. 민준아, 우리는 안겼다. 하지만 그 안기는 차가웠다. 우정은 부서진 유리처럼 다시 맞출 수 없었다. 수연을 찾는 건 내 몫이었다. 나는 사설 탐정 고용했다. 그녀 어디 있어? 탐정은 말했다. 제주도. 새 이름으로 숨어 있어. 나는 갔다. 비행기에서 나는 칼을 쥐었다. 아니, 은유였다. 진짜 무기는 진실. 제주도의 작은 펜션. 그녀는 거기 있었다. 창밖으로 바다를 보며 담배를 피우는 그녀. 나는 문을 두드렸다. 수연아, 요 그녀가 돌아봤다. 공포. 너, 어떻게? 나는 들어갔다. 끝내자. 우리는 대화했다. 아니, 고백. 그녀가 말했다. 난 항상 배신당했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렸고 남자들이 날 이용했어. 준호는 유일한 빛이었어. 그런데 너, 그의 그림자. 난 그 그림자를 지워야 했어.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하지만 이제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물었다. 후회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너도 날 죽였어. 나는 칼을 꺼냈다. 아니, USB였다.
아내 모든 증거. 이걸 경찰에 줘. 자수해. 그녀가 받았다. 왜 안 죽여? 나는 말했다. 죽이면 난 너랑 같아져. 그녀는 자수했다. 뉴스에 나왔다. 인플루언서, 다중사기 및 방화 혐의. 이 그녀의 재판은 내 것만큼 길었다. 나는 증언했다. 그녀는 피해자이자 가해자, 배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그녀를 버렸다. 민준아,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 나는 서울을 떠났다. 부산으로. 바다 앞 작은 집이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그냥 생존.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수연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민준 씨, 고마워. 난 변할게. 나는 찢었다. 변할 수 있을까?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상처는 남는다. 부산의 바다는 잔인했다. 매일 밀려오는 파도는 내 상처를 핥았지만 치유하지 않았다.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파도라는 이름. 손님들은 적었지만 그 고요가 좋았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며 과거를 떠올렸다. 그 파티, 그 사진, 그 불꽃. 준호는 가끔 연락했다. 민준아, 잘 지내. 그의 목소리는 변했다. 더 낮고 피곤했다. 수연의 재판 후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다녔다. 나도. 이로써 우리는 만나지 않았다. 전화로만. 그게 안전했다. 수연의 감옥 생활 소식은 들려왔다. 그녀는 상담을 받고 편지를 썼다. 이번엔 나에게. 민준 씨, 난 잘못을 인정해. 출소하면 갚을게. 나는 답하지 않았다. 갚을 수 있는 게 뭐 있나? 잃은 우정, 타버린 집, 부서진 신뢰. 그러나 삶은 계속됐다. 카페에 손님이 늘었다. 한 여자, 지은. 그녀는 매일 왔다. 커피 맛있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우리는 대화했다. 그녀의 이야기 지혼, 아이 키우기. 인생은 복수처럼 느껴지죠.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맞아. 하지만 포기하면 끝. 지은과 나는 가까워졌다. 데이트, 산책. 부산의 밤바다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민준 씨, 과거는 지나갔어.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밤에 깨어나 수연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트위스트. 준호가 부산에 왔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야위였다. 민준아, 그의 눈에 눈물이. 수연이가. 자살 시도했어. 나는 커피를 엎었다. 뭐, 그는 말했다. 감옥에서. 편지에 내 이름이 나와 민준이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그녀를 죽인 건가? 나는 서울로 갔다. 병원. 수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연결된 호스. 그녀가 눈을 떴다. 왔어. 복수 끝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미안해.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녀의 고백. 난 내가 부러웠어. 준호의 진짜 친구. 난 가짜였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제 난 자유로워. 죽을 뻔했지만 살기로 해서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나도. 미안. 준호가 들어왔다. 우리 셋, 그는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야, 사랑해. 하지만 민준 씨 없인 안 돼. 그 순간 용서가 피어났다. 아니, 화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수연은 출소 후 재활. 준호는 그녀를 돌봤다. 나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지은이 기다렸다. 괜찮아. 나는 안 왔다. 그래. 이제 진짜 끝. 그러나 복수의 잔재는 남았다. 내 카페의 불미스런 소문. 저기 주인, 범죄자래 손님들이 줄었다. 지은이 말했다. 민준아, 떠나자. 새로 시작해 우리는 제주로 갔다. 작은 펜션. 바다 앞. 제주에서 나는 책을 썼다. 내 이야기. 배신의 파티. 익명으로 출간. 베스트셀러가 됐다. 돈이 들어왔고 평화가 왔다. 준호와 수연은 결혼했다. 초대장이 왔다. 민준아, 내 덕분이야. 나는 갔다. 결혼식. 서울의 호텔. 수연의 웨딩드레스, 준호의 턱시도. 그녀가 말했다. 민준 씨, 고마워. 내 복수가 날 살렸어.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우리 모두를. 하지만 그 미소 뒤 나는 알았다. 인간은 변한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그림자는 따라온다. 제주의 바람은 부드럽고 그 안에서 나는 새 삶을 살았다. 펜션은 번창했다. 지은과 나는 아이를 가졌다. 작은 딸, 바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상처를 채웠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나는 감사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아졌다. 준호와 수연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그들은 상담소를 열었다. 화해의 집.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는 곳. 오민준아, 내 이야기 덕분이야. 준호의 전화. 나는 웃었다. 좋아. 성공해.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내 책에 대한 인터뷰 요청. 기자, 젊은 여자. 당신 이야기,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변형됐어. 인터뷰 중 그녀가 물었다. 복수, 후회하세요? 나는 생각했다. 후회. 아니. 그게 날 만들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밤에 바다 소리를 들으며 나는 수연의 눈물을 떠올렸다. 그녀의 자살 시도, 그 공포. 내가 한 짓. 그리고 마지막 트위스트. 수연의 편지. 출소 후, 민준 씨, 난 임신했어. 준호의 아이, 내 복수 덕에 난 엄마가 됐어. 고마워. 눈물이 흘렀다. 삶은 순환한다. 복수는 끝나고 용서가 시작된다. 나는 서울로 갔다. 마지막 만남. 카페, 옛집들이 장소 근처. 우리 넷하니, 셋, 지은은 집에. 준호, 수연, 나, 수연의 배는 불룩했다. 민준 씨, 용서해. 나는 손을 내밀었다. 이미 됐어. 우리는 포옹했다. 눈물, 웃음. 이제 진짜 끝. 준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친구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구름 위, 서울이 작아졌다. 제주로 돌아와 바다를 아는 딸을 봤다. 아빠,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치유됐다. 복수는 파괴지만 그 끝에 재생이 있다. 나는 배웠다. 인간은 약하고 강하고 변한다. 그리고 사랑은 그 모든 걸 이긴다. 하지만 만약 다시 시작된다면? 나는 칼을 쥘까? 아마도. 하지만 이번엔 용서의 칼로.